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원자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일단은 자, 최초로 원자의 구조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야? 돌턴이야. 그치? 돌턴은 물질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고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돌턴이 이야기한 원자 모형은 딱딱한 공 모양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원자 구조가 일단 원자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고, 그지?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인 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발견이 됐고, 원자핵이 어떤 식으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 어떤 식으로, 중성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발견되었는지, 그치? 이런 원자의 어떤 변천사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좀 암기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조금 쉬운 단원이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자, 전자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톰슨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야 돼. 톰슨. 자, 이 톰슨이 처음으로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안에 있는 이제 전자라는 놈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진공방정관을 준비해. 밑에 있는 요 그림에서 보듯이 자, 이런 관이야, 그지? 유리관에 공기를 다 빼고 거의 진공에 가깝게 나온 다음에 양극을 걸어주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그지?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라는 건 이미 우리 알고 있냐면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거를 놔두고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두고 전압을 쫙 걸었잖아, 그지? 그러면 전류가 흘러.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뭐 전자 이동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은 뭐 그걸 떠나서 전압을 걸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자, 어디에서 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쫙 이동하는 어떤 입자의 흐름을 발견을 했어, 그지? 그래서 이 입자의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형광 스크린이라는 놈을 놔두잖아, 그지? 이 형광 스크린의 역할은 어떤 입자가 부딪히면 그 충돌에 의해서 이제 빛이 나는, 그치, 그냥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어떤 입자가 충돌했다는 얘기는 전자가 입자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특징이 얘는 이동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치?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뭐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까? 음극선이라는 놈을 발견을 했고요. 음극선. 자, 후에 이 음극선이 누구다? 전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발견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최초로 이제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톰슨.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음극선의 성질.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자, 이제 어떤 물질이냐면 자석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자석. 자, 이 자석 N극과 S극 이런 게 나오면 자석이 나오고, 그치? 그러면 자석 하면 어떤 힘이 떠올라야 됩니까? 자기력이라는 이런 힘이 떠올라야 되지, 그치? 그랬더니 요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됐다? 휘었다는 얘기는 이 음극선이라는 이놈을 이루는 입자가 전하를 띠는구나, 그치?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놔뒀냐면 자,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 또는 이제 장애물을 놔뒀더니 이 장애물에 의해서 뭐가 생겼냐면 그림자가 생겼어, 그지? 그럼 내가 이 빛에다가 자, 여기 장애물을 놔두면 검해지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이 이거는 빛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야?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지? 그림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빛이 직진한다는 증거야, 그지? 근데 지금 빛을 쏘는 게 아니고 전자를 쐈더니, 그지? 음극선이 진행하는 경로에
장애물이 있었더니 그림자가 생겼다. 아, 그러면 이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 뭐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전압을 걸어서 여기에서 음극선이 쭉 나왔더니 이 바람개비가, 그지? 바람개비가 뭘 합니까?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아, 이 전자라는 놈이 어떤 질량을 갖지 않는 입자는 뭐 운동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 바람개비가 삐리릭 뭘 했다? 회전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 그지? 음극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이구나. 이런 걸 실험적으로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톰슨의 음극선 실험, 또 다른 예를 봅시다.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자, 음극선이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질량을 가진 입자다. 그지? 그러니까 성질이 두 개가 있으면 음극선은 1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2번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이런 걸 알게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전기장이다라는 놈을 설치했어. 그지? 전기장. 그러면 전기장이 나오면 이제 전기력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장, 우리가 이제 이 실험들을 할 때 이제 자기장이 나오면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뭐 N극, S극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전기장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플러스극, 뭐 마이너스극, 그치?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전기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전기장이 언급될 때, 자기장이 언급될 때 이런 내용들이다. 이런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음극선도 그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야, 그치? 그럼 얘가 진행하다가 당연히 플러스극 쪽으로 인력에 의해서, 그치? 어떤 힘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극 쪽으로, 그치? 휜다라는 얘기는, 아, 이 음극선의 전하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극 쪽으로 휜다라는 얘기. 그럼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실험을 했더니 금속을, 자, 여기 있는 이 금속판을 뭐 예를 들면 철로 쓰든 구리로 쓰든 아연을 쓰든 나트륨을 쓰든 일단은 종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류와 상관없이, 그지? 상관없이 음극선은 같은 특성을 나타내. 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물질마다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그지? 음극선은 입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공통적인 입자야. 그지? 공통적인 입자 다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톰슨이 발견한 이 입자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자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톰슨 하면 뭐야? 전자 발견. 자,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항상 제목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오늘 배우는 제목은 원자 구조야. 그지? 원자 구조.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어떤 단계로 이제 발견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자, 음극선과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흐름이 생기려면 일단은 뭐야?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마이너스만 있으면 중성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전기적인 중성인 원자에서, 그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만 있었으면 중성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이 톰슨이라는 놈은 플러스로 대전된 양전하구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그지? 박혀있는 이런 원자 모형을 제안했고요. 이 원자 모형을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인 전자의 발견으로 일단은 돌턴의 원자 모형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톰슨은 이 원자를 쪼개서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했잖아, 그지? 그래서 돌턴의 원자 모형이 일단은 뭐가 되었다? 수정이 되었다, 그지? 얘는 그러니까 일부 이론이 이제 수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야, 그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전자 발견, 두 번째는 원자 핵 발견이야, 그지?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그냥 중심에 무슨 덩어리 같은 게 있다. 자,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자, 먼저 알파 입자라는 이 정체부터 좀 알아둬야 돼. 알파 입자. 자, 알파 입자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양성자 두 개에다가, 그지? 중성자가 이렇게 두 개가 뭉쳐있는 이 핵자가 이게 일단은 누구냐면, 그럼 얘가 중성일 때는 뭡니까? 중성일 때는 양성자 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게 일단 헬륨이라는 원자야, 중성 원자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 전자 하나, 전자 두 개가 날아가잖아, 그지? 그러면 요놈이 어떻게 됩니까? 헬륨 이온이 되고 전자 가 두 개 방출이 돼, 그지? 그럼 남는 게 요 부분만 남잖아, 그지? 요 알갱이, 요게 이제 헬륨 이온이야. 이 헬륨 이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파 입자라고 얘기해, 그지? 자, 그래서 알파 입자의 주인공은 헬륨 이온. 헬륨 이온은 헬륨 원자 핵이지, 그지? 헬륨 이온. 자, 그래서 헬륨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이룬 상태인 헬륨 이온은 헬륨 원자 핵이야, 그치? 그거를 우리가 알파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 입자의 정체를 외워야 돼. 헬륨.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자, 원자 번호 2번에 질량수는 4인 이런 입자입니다. 일단은 수소보다는 크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양성자 하나에다가, 그지?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가 이렇게 하나 붙들려 있는 요게 누구냐면 이게 수소야, 그지? 수소인데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슉 하고 도망가, 그지? 그러면 수소 이온이 되고 전자 하나가 남는 요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요 입자를 우리가 수소 이온이라고 얘기하고 이 입자를 양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이온은 양성자, 헬륨 이온은 알파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요. 자, 그러면 러더퍼드, 이거 사람 이름 외워야 돼. 러더퍼드는 이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지, 그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실험의 내용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자, 알파 입자 발생 장치야, 그지? 일단 알파 입자는 이제 방사능을 띠고 있습니다. 입자가, 그지? 그래서 일단은 방사능이 노출되지 않는 이 납이라는 이 박스에 담아놓고, 그지? 여기에 알파 입자를 띵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주위에 형광 스크린을 이렇게 쫙 준비해놔. 뭐 형광 스크린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떤 입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그지? 빛이 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입자가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는 스크린이 형광 스크린이고, 자, 여기에 금인박이라는 걸 씁니다. 금박. 그쵸? 금박이라는 걸 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금이라는 놈은 굉장히 전성이 어떻다? 전성이 크다. 전성이라는 거는 펴지는 성질이야, 그치? 자, 펴지는 성질이 굉장히 큰 입자가 누굽니까?
금이라는 친구입니다. 금. 잘 펴져요. 자, 그래서 얘를 아주 얇게 피면 이 원자들이 거의 한 겹으로 쭉 배열되는 형태가 생겨.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원자들이 딱딱한 이런 공 모양으로 꽉 알맹이를 채우고 있어 봐. 그지? 그럼 알파 입자를 쏘면 대부분 튕겨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뚫지 못하고. 그지? 근데 실제로 실험을 이렇게 했더니 쏘는 방향 족적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통과하지. 그지? 1번 그대로 통과한다. 그대로 통과한 알파 입자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휘어진 알파 입자가 일단은 일부가 생기는데 그 양이 그대로 통과한 알파 입자가 훨씬 많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들이 따다다다다 붙어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근데 거의 전성이 크기 때문에 금방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거의 원자가 한 겹으로 쫙 이렇게 쫙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 입자를 쪼였더니 대부분 직진이야. 직진? 대부분 직진하지. 그지? 그러면 직진한다는 얘기는 원자 대부분이 무엇이다? 대부분 알파 입자가 직진하여 금박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원자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라는 거야. 그지?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일부 알파 입자가 극히 일부만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알파 입자는 일단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 핵이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면 그쪽으로 붙어버릴 거야. 그지? 그쪽으로 휘어서. 자,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며 그 다음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굉장히 뭐가 큰, 밀도가 큰, 그치? 핵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 결론입니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이 존재한다. 그렇지? 이 러더포드 알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그렇지? 이 특징이야. 원자의 특징이야. 그렇지? 대부분 빈 공간. 대부분 빈 공간. 그 다음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원자 질량을 대부분을 차지한 뭐 발견입니까? 원자 핵 발견이야. 알겠습니까? 원자 핵 발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 핵 발견.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러더퍼드 알파 입자 실험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 이 원자 중심에는 굉장히 밀도가 큰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 빛을 쫙 쪼이게 되면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대부분은 직진한다는 얘기야. 그치? 대부분은 휘지 않고 금박을 통과한다. 그런데 이 원자 핵에 충돌할 수도 있잖아. 그치?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알파 입자가 원자 핵과 매우 가깝게 지나면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밀어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직진하지 못하고 요 근방에 오면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튕겨 나간다는 얘기고, 더 원자 중심에, 핵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더 이렇게 꺾여 나가는 이 각을 우리가 산란각이라고 얘기해. 산란각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발견된 원자의 구성 입자를 쓰세요. 그러면 뭐야? 원자 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하여 직진하는 까닭은 원자의 대부분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알파 입자가 금박을 통과하여 직진하는 까닭은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가 이제 주장한 알파 입자의 모양은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 그지? 이런 원자 모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러더퍼드야, 그지? 자, 그래서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지? 양성자 발견입니다. 양성자.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내었고, 원자핵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이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일단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 심화 내용인데, 뭐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만약에 옳았다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는 대부분 다 직진을 해야 돼, 그지? 직진을 하고, 그 다음에 톰슨의 원자의 모형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원자 내부에 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속도가 어떻게 돼? 좀 느려진다는 얘기야, 그지? 방해를 받으니까, 그지? 플러스 전하 때문에. 그 다음에 질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알파 입자가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니까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처럼 산란각이 큰 이 입자의 흐름은 발견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약간은 흘 수 있지만, 그지? 이런 산란각이 큰 요런 형태, 그지? 요런 형태의 이런 현상들은 관측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일단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되는 내용이 이제 뭐야? 양성자 발견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양성자. 자, 양성자 발견은, 자, 양성자 발견. 일단은 양성자 발견은 골트슈타인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골트슈타인. 자, 이분은 어떻게 실험을 또 했냐면 아까처럼 자, 진공방정관을 이렇게 준비해, 그지? 여기에다가 독특하게 누구를 수소라는 놈을 넣었어요. 요거 추가해주는 게 요 수소입니다. 수소. 그죠? 요 수소라는 요 친구를 넣어놨어요. 수소. 그죠? 수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은 전극을 뿅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극이야. 그럼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인 요 음극선은 기본적으로 발견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음극선은 기본적으로 발견을 하지, 그지? 그런데 이거 외에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알 수 없는 어떤 입자의 흐름을 발견했어, 그지?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지, 그지? 요 놈은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진행을 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했어, 그지? 도대체 이건 뭐지? 원인을 몰라, 그지? 그런데 얘가 플러스 극에서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모르니까 일단 양극에서 나오니까 전자와 다르게 양극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량의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 수소가 들어있네.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일단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극선이 방출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음극선이 수소와 충돌을 해. 충돌하여서 자, 요게 중요하지. 수소 원자 핵이 빛을 내면서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지? 이거를 뭐라고 명명을 했습니까? 양극선이라고 명명을 했잖아, 그지? 양극선.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거야, 그지? 뭐냐면 여기에 일단은 전압이 걸리게 되면
자, 이 수소와 전자들의, 그지? 누구야? 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여기 수소가 어떻게 돼? 수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양극선의 이 원인이 되는 놈이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양성자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여기에 보면 전자라는 요 입자는, 그치? 전자라는 입자는 어디야? 음극선에 해당하는 거고, 그지? 전자는 음극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는 양극선이잖아, 그지? 이동 방향이 다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에 이 골트슈타인이 발견한 이제 이 양성자, 근데 양극선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인 수소 원자 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입자를 양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 양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자를 양성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성자가 발견이 됐어, 그지? 그 전에 또 러더퍼드는 예측을 한 거야, 그지? 자, 일단은,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는 이거야. 양성자 하나고 쓸 때 1에 1이야, 그지? 그런데, 헬륨은 원자번호 2번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있는 헬륨 2짜리인데, 여기에서 플러스가 양성자가 여기는 1개, 여기는 2개가 있으니까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전하량이 2배가 돼야지 정상이잖아, 그지? 그지? 전하량은 2배가 됐어, 그지? 전하량이 2배. 그 다음에 입자가 하나고 입자가 양성자가 2개니까 일단은 질량도 2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2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몇 배가 돼? 실제로 4배로 관측이 됐어, 그치? 4배야, 실제로는. 전하량이 2배가 되면 질량이 2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4배가 됐어, 그치? 그러면 양성자만 가지고 4배가 설명이 안 되잖아, 질량이, 그치? 질량이. 그러면, 이 실제로 4배라는 걸 통해서 이놈의 존재, 그지? 중성자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 존재를 예상을 한 거야, 그지? 이게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야 질량이 4배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러더퍼드의 예측은, 러더퍼드는 헬륨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2배이지만, 여기서 양성자라는 거는 누굽니까? 수소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수소 이온. 여기서는 이제 헬륨 이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리량이야? 질량은 4배라는 소식을 통해서 원자핵 속에 굉장히 질량이 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존재함을 예측을 한 거야, 그지? 예측만 했지, 그지? 예측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체드윅이 중성자 발견을 했어요. 체드윅. 자, 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베릴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베릴륨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빵 충돌을 시켰더니 여기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했지,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명명한 겁니까? 중성자다라고 명명을 한 거야, 그지? 중성자. 그래서 일단은 이 중성자가 이제 발견될 시기가 가장 늦게 발견됐잖아, 그치?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알아내기 어려워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자의 발견으로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자를 이루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존재가 모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 요 내용 있잖아, 그지? 필수 암기사항인데 요거는 좀 꼭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자, 전자라는 입자는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는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중성자는 벨륨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됐다. 결국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배운 거고, 요걸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요 내용을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진공방정관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마이너스 극쪽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빛을 내며 나오는 선,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음극선. 자, 음극선 실험, 음극선 진로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어느 극쪽으로?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며 무슨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으로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는 원자의 구성 입자인 누구입니까? 전자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원자를 통과해 직진하고 극소수 알파 입자는 경로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매우 좁은 공간에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가? 원자핵이 존재한다. 원자핵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까?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오겠지.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띄엄띄엄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톰슨이고, 톰슨은 전자 발견.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이제 원자 핵 발견이야.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위치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누굽니까? 러더퍼드라는 놈이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 아이는 누굽니까? 양성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로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 이 친구는 누가 됩니까? 중성자가 되겠지, 그지? 중성자. 자, 그럼 1번 음극선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며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음극선이 플러스 극쪽으로 휘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뭐 틀린 말 있습니까? 없지, 그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물체를 놓아두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다가 아니고 뭐야? 직진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놓아두면 바람개비가 회전하는 것으로 보아 직진하는 성질이 아니고 질량을 갖는다. 이런 성질을 갖는 거지. 틀렸고. 그 다음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전하를 띱니다. 맞습니까? 맞지, 그치? 전하를 떼야 그치. 인력 또는 청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AC 중에서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위치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도달하는 위치를 쓰십시오. 어디야? 스몰 a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원자의 구성 입자 중 알파 입자가 C 위치에서 발견되는 원리. C라는 위치가 요거잖아, 그지? 그럼 튕겨 나왔잖아. 중심에 원자 핵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요 입자의 흐름을 쓰세요. 이게 뭡니까?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원자 핵. 그 다음에 그림은 두 가지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과학자 이름을 쓰세요. 요거 뭐야?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 얘는 뭡니까? 러더퍼드라는 사람의 원자 모형이야. 그래서 가는 톰슨, 나는 러더퍼드고. 그 다음에 원자 구성 입자, 그치? 두 번째. 톰슨은 뭐의 발견이야? 전자 발견이고, 러더퍼드는 뭘 발견했습니까? 원자 핵 발견이 되는 거지, 그치? 원자 핵 발견. 그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자 구조, 원자의 구성 입자를 쓰세요. 수소 원자가 전자를 이뤄서 형성되는 입자로 양극선을 이룹니다. 이거 양극선의 주인공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양성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극선을 이루며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이거 뭐예요? 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가장 늦게 발견되었다. 이거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중성자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중성자. 그 다음에 5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러더퍼드는 금박에 알파 입자를 쪼여서 알파 입자의 진로를 관찰하여 뭐를 발견했습니까? 원자 핵을 발견하였고요. 그 다음에 톰슨은 고압의 진공 방정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음극선을 관찰하여서 무엇을? 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두익은 베릴륨 원자핵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전하를 띠지 않는 무엇이? 중성자가 방출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됐나요? 아까 좀 시간을 끄는 바람에 그냥 뒤에 거도 다 그냥 이어서 끝낼게, 그지? 이어서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원자 구조야, 그지? 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얘기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그지?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뭐 전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원자 핵의 존재를 알았지, 그지? 어떤 입자야? 양성자와 어떤 입자입니까? 중성자라는 입자가, 그지? 같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그지? 또 이제 원자 핵의 구조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and 중성자. 방금 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를 보세요. 원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원자 핵은 소수점이 한 4, 5개가 더 붙어, 그지? 뭐 0.1보다 0.0001이 더 작은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래서 원자 핵의 크기는 엄청 작다는 얘기야.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하나가 있다면 축구장 중앙에 구슬 하나를 놓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원자 핵의 크기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축구장, 그 다음에 구슬 하나가 놓여 있으면, 그러면 야, 너 그러면 문수 경기장에서 총을 쏴서 축구장 안에 있는 구슬 하나를 맞출 확률을 계산해봐, 그지? 맞출 거의야.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아까 알파 입자를 쏘면 대부분 직진할 수밖에 없지, 그지? 그 원자라면, 그지? 그래서 원자가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이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 그치?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 그래서 원자 구조와 크기, 원자핵, 그 다음에 전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원자의 크기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가 원자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 그치? 공간의 크기까지를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 이미 이거는 수십 번 더 앞에서 그치 기본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이걸 토대로 뭔가 새로운 걸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하량이라는 게 나와요. 전하량. 양성자는 전자와 전하량은 같고 크기가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를 얘기할 때 야 질량을 봐라. 질량이 엄청 작잖아. 그지 숫자가 10의 마이너스 24승이야. 0.000000000167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너무 불편하지 11자로 쓰면. 그지? 그래서 상대값을 씁니다.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하듯이 상대적 질량 1로 두고요.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전자를 보세요. 전자의 상대적 질량은 1837분의 1이야. 맞지?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걸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원자핵이 있어. 그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 요놈의 질량이나 양성자와 중성자만이 있는 요놈과 요놈의 질량을 비교하면 질량은 어떻다는 얘기야? 거의 같다는 얘기야. 왜? 전자가 1보다 1837분의 1만큼 얘는 작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질량을 생각할 때는 전자의 질량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원자의 질량이나 뭐의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질량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자 질량과 원자핵의 질량은 뭐라고 봅니까?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 처음 서두에 얘기했지, 그지? 결국 이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지. 원자 번호가 또 원소마다 고유한 원자 번호를 갖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이 양성자 수가, 그지? 양성자 수가 원소의 뭐를 결정한다? 종류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지? 이 양성자 수가 또 뭐하고 똑같습니까?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포인트가 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지.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 이꼴 전자수. 그치? 이거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외워야 돼.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 이꼴 전자수야.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 이꼴 전자수. 자,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자는 필요 없지, 그지? 그럼 핵을 구성하는 자 질량이 그지? 원자의 질량이야. 그래서 자 질량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게 뭐가 됩니까? 뭐 질량수를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나 어떤 원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때 이거 가장 기본이 되면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 요 내용이야. 그치? 근데 사실은 이 책의 구성이 이 순서로 사실 구성이 돼야지 맞는데 갑자기 어떤 몰 파트가 먼저 나와버렸지. 그치? 순서가 사실 잘못됐어. 그치?
그래서 이걸 먼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원자 번호, 여기는 뭡니까? 질량수라고 얘기했지, 그치? 질량수는 아까 뭐야?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라고 얘기했잖아.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인데 여기서 만약에 얘를 빼봐. 그럼 뭐가 나오니? 중성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앞으로 요 놈을 공부할 때 자, 11 더하기 얼마를 하면 12를 하게 되면 맞지? 12를 하게 되면 23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요 중간에 써주는 요 숫자가 이제 중성자다라는 그냥 임의로 그냥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 그지? 그러면 얘는 양성자 11개, 중성자 12개. 그 두 놈을 합하니까 얼마가 나오니? 23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요 두 놈의 합은 그치? 요 두 놈의 합은 누구하고 똑같다? 요 머리에 적어주는 요 놈의 합하고 똑같다. 이거를 그냥 딱 알아두세요. 묶음을 해둘까? 요 두 놈의 합은 누구하고 같다? 이 아이 하나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알아두면 공부하기가 좀 편하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위치에 어떤 값을 써주는지.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오 하면 여기 양성자수 밑에 여기 써주는 게 뭐야? 질량수. 그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11개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값이 얼마다? 23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산수도 빨라야 돼. 11 더하기 12는 23. 그치? 이렇게 나오면 좋고요. 자, 이제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동위원소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동위원소. 동위원소. 뭐가 나옵니까? 동위원소가 나옵니다.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뭘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그죠? 양성자 수는 같지만,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이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자, 그러면 이걸 잘 봐. 여기에 원자 핵은 양성자야. 하나만 있지? 그럼 중성일 때 전자가 몇 개야? 하나야. 그지? 요 수가 똑같아야 돼. 얘가 지금 양성자야. 그러니까 전자도 하나만 있어야 돼. 그지? 얘도 양성자가 몇 개야? 하나야.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있어야 돼. 그지? 그런데 얘를 표시할 때 얘는 원자 번호가 다 똑같이 양성자 수가 똑같으니까 1번이야. 맞지? 그 다음에 요놈 중성자 얘는 0이야. 없어. 그래서 1 더하기 0은 1이고 그지? 얘는 중성자가 하나 있어. 그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고 얘는 중성자가 2개 있어. 1 더하기 2는 얼마니?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얘를 수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는 거를 중수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근데 특징이 뭡니까? 양성자 수는 같아. 근데 질량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양성자 수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수가? 물리적 성질이 어떻다? 성질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이게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양성자 수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야. 양성자 수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 양성자 수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수소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계의 실제로 수소는 자, 원자량이 1.008짜리가 99.9885%가 존재해. 그 다음에 질량수가 2짜리, 그치? 그러니까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놈. 그럼 얘는 존재 비율이 0.0115. 그 다음 중성자가 두 개 붙은 삼중수소는 뭐 극히 미량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연계에 있는 수소가 질량수 1짜리와 2짜리 다양하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있다. 탄소도 12짜리, 13짜리, 산소 15, 16, 17짜리, 염소 34, 36짜리, 뭐 35, 37, 뭐 이런 식으로 존재 비율이 다르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동위원소의 아까 화학적 성질을 갖고, 그지? 그 다음에 동위원소의 밀도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른 이유가, 그지?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같은 이유는 양성자수와 원자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표현 이제 좀 많이 중요시 됩니다. 평균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와, 그지? 그래서 원소의 원자량은 여기에 어떤 말이 또 중요하게 되어 있냐면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구한 원자량이야, 그지? 이게 평균 원자량에 대한 정의야, 그지?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요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계산할 때 네가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지? 그러면 요거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100분율 존재 비율이 염소는 지금 34.969가 75.76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36.966짜리는 24.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평균을 내려면, 그지? 이 개의 평균은 전체 질량을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100개가 기준이야, 그지? 요 100. 100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지? 100. 그 다음에 요놈의 질량 곱하기 개수가 전체 질량이지? 요놈의 질량 곱하기 개수. 요거를 합한 값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35.5가 나오잖아, 그지? 맞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원자량이다. 이런 걸 조금 이해를 좀 해두시고, 자, 이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런 방식도 좀 알아두세요. 뭘 이용하냐면, 자, 내분점이라는 거를 이용했을 때, 내분점을 이용해서 자,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염소가 아까 있었는데, 염소가 원자번호 17번인데 질량수가 35짜리가 75%가 존재하고, 염소가 질량수가 37짜리가 25%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비율은 약 몇 대 몇이야? 3대 1의 비율이야. 맞아? 그러면 이거를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자, 평균 값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구했잖아, 그지? 근데 내분점으로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질량수가 얼마야? 35짜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7짜리가 여기 있어, 그지? 근데 만약에 이 비율이 1대1이라면 평균은 어디야? 딱 요 중간인 36이 돼야 돼. 맞아? 1대1의 비율로 있다면.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누구의 비율이 더 많아요? 질량이 작은 놈이 더 비율이 많잖아, 그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야? 요 왼쪽으로 평균값이 치우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확하게 이 내분점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35와 37 사이에 숫자는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2 차이가 나잖아. 그지? 맞니? 이 2를 자 여기 3대 1이니까 총 4잖아. 그지? 몇 대 몇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으면 1대 3의 비율로 그지? 요 차지하는 비율이 3대 1이니까 1대 3의 비율로 내분하는 점의 그 위치가 뭐야?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야 되지. 그지? 그러면 2라는 숫자를 내등분했으니까 한 칸당 0.5잖아. 그지? 이 위치가 얼마란 얘기야? 35.5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의 평균 원자량이 35.5 이렇게 내분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런 내용이 또 나와 있네요. 자, 항상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를 봐. 똑같네. 아,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 8번짜리고, 양성자, 중성자를 더한 게 질량수니까 얘는 질량수 16짜리. 8 똑같네. 똑같이 산소 8짜리고, 얘 질량은 얼마입니까? 8 더하기 9. 17짜리의 동위원소고요. 얘는 8인데 전자수가 10이야. 그지? 전자가 2개가 더 많네? 맞지? 얘 같은 경우는 산소 그대로야. 근데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이가이온. 그러면 얘 18, 요 2개 더하면 16. 그지? 얘는 음이온이라는 얘기야. 음이온이라는 친구입니다. 얘는 10이야. 그지? 똑같네. 중성이네. 얘는 D는 네온이고 원자번호 10번에 양성 중성 하니까 20짜리의 네온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원자냐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 이런 내용도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원자 구조는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뭐야?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성자로 구성이 된 원자핵이 존재하고, 원자핵 주위에는 뭐가 운동하고 있습니까?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전하량, 양성자의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고 중성자의 전하량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 양성자와 뭐의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질량이야? 전자의 질량은 이들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와 질량수. 원자 번호는 무슨 수하고 양성자 수와 전자 수하고 똑같고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무슨 수입니까? 중성자 수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었을 때 X의 양성자 수는 B 아래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전자 수도 양성자 수하고 똑같이, 중성자 수는 뭐야? A-B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위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동위 원소.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을 구성한다. 틀린 말 없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은 원자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니야. 틀렸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질량이 없다. 아니, 질량이 없지는 않지. 그지? 너무 작을 뿐이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틀렸네. 그 다음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의 1, 중성자는 전하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전화가 양성자는 플러스 1이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자, 이런 거 할 때 전자수를 보세요. 전자수. 전자가 두 개면 얘 빨간 공이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 양성자다 틀렸고, 질량수는 요 핵 속에 있는 입자 수 세면 돼. 몇 개? 3개니까 3.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2개니까 2.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에 양성자 2, 전자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은 같다. 맞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 숫자가 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게 양성자수.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뻗어나온 거 11 더하기 12를 해야지 23이지. 요게 중성자수. 그 다음에 양성자수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전자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양성자수 11, 중성자수 12.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양이온이잖아. 그지? 양이온은 전자 몇 개를,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린 입자잖아. 그지? 원래 11개였는데 하나를 버렸어. 그지? 그럼 몇 개가 돼? 10개. 그래서 이런 거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처음 하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양성자, 전자수. 일단 중성이네. 딱 누군지 보입니까? 7번에. 그치? 7 더하면 14. 질소고. 얘 7, 7이야. 그치? 일단은 그러면 질소라는 건 맞는데, 요거하고 더하면 16짜리의 질소고, 8, 8이야. 그치? 얘 그러면 산소가 되고, 8, 16짜리고. 얘 양성자가 11개인데, 전자가 10개. 하나 부족하지? 그러면 나트륨이고 나트륨 이온이고, 그 다음 중성자가 10이니까 질량수 23짜리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럼 동위원소는 같은 원소지만 질량이 다른 거니까 A, B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서로 같은 것은 질량수 셈이 여기다 표시해놨지. 14, 16, 그 다음에 16, 23이니까 뭐하고 똑같아? B와 C가 똑같잖아. 그지? B, C가 똑같고. 자, AD 중에서 이온과 이온이 띄는 전하의 종류야. AD 중에서 이온은 누구였습니까? D였지. 그치? D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6번 뭐 내분점으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할 수도 있는데, 평균 원자량 내분점으로 한번 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 자, 여기에 얼마짜리? 10짜리와 얼마짜리입니까? 12짜리가 있어. 그지? 요놈을 1대3으로 내분하니까 하나, 둘, 셋. 3대1로 내분하는 요 위치가 이게 평균 원자량이야. 그러면 10과 12 사이에 숫자가 얼만큼이야? 2지. 한 칸당 0.5니까 얘는 0.5, 0.5, 0.5, 1.5만큼 더 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 11.5. 이렇게 해서 평균 원자량이 될 수 있고, 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10짜리가 얼만큼 있어? 4분의 1만큼 있고, 플러스 질량이 12짜리가 전체 4분의 3의 비율을 차지하지. 이렇게 계산을 해도 11.5가 나옵니다. 평균 원자량이. 됐나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알아둬야지 나중에 고급스러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